안 떨릴 텐데 지금 강연을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가볍게 첫 번째 그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저는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연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진 작가라는 직업이 있고, 화가라는 또 직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술이라는 게 뭘까? 지금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렸는데, 예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때 고상한 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어떤 큰 희열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술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고, 그 아름다움이 관객들과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됐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희열감이 더욱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 사진, 회화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을 하고, 연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연기론이 제 사진 작업과 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회화, 사진이 서로 어떤 작용을 했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사진이든 회화든 기본 원리가 있어요. 기본 원리가 있는데, 연기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첫 번째가 보고, 듣고, 말하기.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우리 평소에 대화를 나눠보면 안 보고,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성, 의지, 감정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활동을 하고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기본 이론은 상황, 사건, 목적이에요. 상황 속에 인물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절되거나 승화되거나 반전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상황, 사건, 목적에 의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화가 지방생이었는데 미대를 떨어지고 연극대가 됐어요. 그래서 연극대 시험 보러 갔다가 유학을 가라고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미대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연극대 다니다가 방학 때 들어와서 현대미술대전이라는 데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장려상으로 입선을 하고 거기서 화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로 연기 공부도 하고 바로 화가가 되어서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었고, 2004년도 모스크바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
당시에 갤러리 관장의 와이프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니까 맨날 놀러 갔죠. 놀러 가면 그 와이프 분한테 사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청운의 꿈을 꾸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질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업 사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사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현재는 배우 활동도 하지만 연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연기 보여줘야죠, 연기자한테. 아이씨, 살점이 안에 박혔네. 좀 연기자로 보이시나요? 네, 좋은데. 연기, 여러분 메소드 연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때 메소드 연기라고 표현을 하죠? 뭐 연기를 잘했거나 아니면 뭐 진실된 연기를 했다거나 뭐 그럴 때 메소드 연기라는 거를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스타니슬라스키가 만든 연기 방법론입니다. 그 연기 방법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피르지바니에라는 이론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역할로 들어가서 이 역할이 살아있는 인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피르지바니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 연기를 소개하면서 이 개념을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개념이 바로 제가 회화 작품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회화 작업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 안에 인물로 들어가서 저 인물이 살아있게끔 살아있는 인물로 구현되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서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감정의 표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작품을 위해서 제가 연기에 시연하겠습니다. Скучно и грустно. И некому руку подать. В минуту душевную, девочку. Желание, что пользы. Напрасно и вечно желать, там ничтожно. Там ничтожно. 황량하고 슬프도다. 내 영혼의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 누구도 내 손 잡아주는 이이 없도다. 열망이라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삶은 그저 흔적뿐인데 삶은 그저 흔적뿐인데 라는 레르몬토프의 시의 영감을 받아서 왼쪽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연극을 하다 보니까 미친 햄릿의 영감을 받아서 그 햄릿과 오피리어와 나 자신, 나 자아의 관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띠리지반이에요. 내가 그 역할로 들어가서 그 역할로서
그 표현을 하면서 그런 세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표현주의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림 또한도 리얼리즘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입상을 하다 보니까 그 리얼리즘에 대한 한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는 이제 사진 작가로서의 찍는 사진인데 이 사진 작품의 리얼리즘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진의 리얼리즘은 사실은 리얼하지가 않아요. 리얼하게 보여지게끔 하는 이상적 리얼리즘. 지금 찍은 사진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모델이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포토샵으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게끔 리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인 이상적 리얼리즘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같이 융합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진에서는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감이라든지 색의 뉘앙스라든지 어떤 마티에르, 이 물감의 두께라든지 붓의 터치라든지 이런 게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디지털로 아무리 그림처럼 하고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또한도 어떻게 하면 색이 가지고 있는 마티에르, 색의 물질적인 두께, 물감이 수채화에서는 물감이 번져나가는 그런 어떤 색의 뉘앙스, 어떤 붓의 터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회화의 융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을 그림 같지만 사진을 이용한 표현주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을 한지에다가 인화를 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 또한도 실제 모델 사진을 찍어서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실제 모델을 찍어서 이상적 리얼리즘으로 구축한 다음에 한지에다가 프린팅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원했던 색의 뉘앙스와 마티에르뿐만 아니라 이상적 리얼리즘 또한도 제가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이 전 그림은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융합 기법인데 그렇다면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디지털은 반대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리얼리즘에 아날로그 회화가 가지고 있는 마티에르라든지 색의 뉘앙스라든지 색의 번짐을 다시 뜯어서 디지털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또한도 아날로그 회화에서 느껴질 수 있는 마티에르라든지 색의 번짐이라든지 뉘앙스 또한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 연작으로 이제 부서진 페르소나, 브로큰 페르소나 시리즈를 12개 작품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9개까지밖에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다는 소개는 못 해드리고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진 위에 회화적인 기법을 얹혔다고 했지만 동시에 아까 전에 삐리지바니의 연기술적인 개념, 연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 인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저 인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브로큰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잠시 읽어드리고
작품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 꼬리처럼 집요하게 우리들의 심리 세계를 따라다니는 이 알 수 없는 어두운 요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현대인의 심리에서 이 어두운 요소의 역할은 무엇일까? 페르소나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페르소나는 심리적인 옷이라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를 대면하듯 페르소나는 진짜 자신과 주어진 환경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아는 진짜 본연의 자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이자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하는 자신이다. 이에 반해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거나 이해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제가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공감해서 2017년부터 이제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되어 온 연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서진 페르소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두운 심리적 요소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 성장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브로큰 페르소나 1 작품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작품이고 아까 얘기했던 회화에서의 꼴라주 작업을 다시 뜯어내서 디지털 속에서 다시 붙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회화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진과 회화 융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한테는 같은 사진인데 같은 사진을 아날로그 세계에서 조그맣게 인화하거나 크게 인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질의 종이에 인화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모습인데 같은 형상이 채색함으로써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디지털 사진 속에서는 같은 형상인데 아날로그 세계의 색채가 따르게 들어가면서 이것 또한도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수렴돼 가면서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의의 있는 성취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지털 혁명 속에서 어떤 삶의 저는 진정성 같은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마 하원, 그러니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과학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력은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로 제가 그냥 좀 끄적끄적거리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드디어 몇 달간 매진해왔던 본 논문의 탈고를 끝내고
시원한 마음으로 새벽녘에 작업실을 나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에는 하루를 끝내려고 밤새 켜진 가게에 네온 사인 불빛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씩 꺼진다. 하나둘씩 꺼진다. 대신 거리의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번뜩이면서 거리를 질주한다. 빈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거친 엔진 소리는 점점 거세진 빗소리와 함께 더욱 요란해진다. 대로변에 우산을 쓰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내 앞에 우비를 쓴 한 노파가 온갖 파지를 한껏 실은 미역가를 이끌고 힘겹게 지나간다. 아마도 비가 오니 다른 경쟁자들이 포기한 파지들을 이미 억척스럽게 어디서 어떻게 모았나 보다. 단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한 절박함을 이 시대의 디지털 문명이 주목하였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